행사 시작 전에 휴대폰 오프 시간 꺼주시거나 또는 보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여덕제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저께 문재인 이적 세력들의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규탄하기 위해서 백마고지에 참석해서 같이 함께 하신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생업이 바쁘신데 불구하고 오늘 문재인 여덕제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기탄의 불법 파면으로 정권을 찬탈당한 상황에서 치러진 보궐 대선 당시 문재인의 신복 김경수가 관련된 드루킹의 여론 공작과 14일 24시로 종료되었습니다. 2018년 2월 25일 00시부터는 문재인의 모든 행정행위는 헌법에 의하지 않은 불법 행위로서 원천무효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도 불법이고,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문재인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종북 반미 친중 세력들과 자유한국당 내 민주화 세력, 5.18 세력, 종북 세력, 기회주의 세력 등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시고 서청대에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으십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경례는 음악 없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국회대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이화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 경례! 바로 미합정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문재인 이적 세력들과 북한 3대 세습 왕조 독재 김정은 살인 독재자로부터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우리 혈맹 국가로서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사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국가 주세요.
제2연평해전 16주년을 맞아 연평해전의 영웅 고 윤영화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우원 중사, 박도익 병장, 그리고 천안함 46용사와 마린원 해병대 영웅 오용사인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호 병장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탄핵을 당하신 것에 항거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한식, 김주빈, 김혜수, 이정남, 정미용 수국열사 5인과 고 고경표, 조인환, 김한곤 애국열사 3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모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님께서 우리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시고 그 다음에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출범에 관련돼서 이 큰 역할을 하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문여적 출범 기자회견 성명서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무장 해제, 우리의 주적 김정은에게 항복을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있는 문재인을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는 2018년 9월 21일 여적죄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의 여적죄 고발은 매우 위중하고 큰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차원이 아닌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저항운동으로 발전 승화시켜야 하기에 전 국민이 공동 고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 관리, 추진할 수 있는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이하 문여적을 출범하게 되었다. 북한은 2018년 현재 대남 적화 노선을 포기한 바 없는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이고 1950년 김일성은 구소련과 중공의 지원 하에 기습 남침을 자행, 수백만의 사상자와 끔찍한 재앙을 초래했으며 1953년 유엔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간의 정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후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 수십만 건의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민족 화해와 평화라는 명분으로 거액을 북에 지원하고 양보를 거듭했다. 핵개발, 야욕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계해 육자 회담 등 무수한 회담과 협의 약속을 거듭하며 경제적 지원 등 온갖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모든 선의는 공산주의에서도 유례가 없는 3대 세습 독재 및 그 체제 유지와 자유 대한민국 적화 목적의 핵무기 개발과 핵미사일로 돌아왔을 뿐이다. 북한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포함 언론, 출판, 집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수십만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체제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북을 테러 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시행 중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휘에서 2018년 9월 19일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케 했다. 위 합의서는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 수역을 규정하였는 바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 직선 거리로도 35km, 기존 영해 면적과 비교하면 육안으로도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우리 쪽의 양거다. 이는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3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북한의 완충 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는 6.25 전쟁 당시 수십만 명의 우리 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죽음으로 지키고 38선 이남이나마 70년 피눈물과 땀으로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의 신성한 주권과 강력을 멋대로 적국의 이익을 위해 내주는 행위다. 적국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0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헌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또한 문재인 씨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서에 서명을 지시할 권한조차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2016년 말 이래 급속도로 연성 적화 혁명이 진행 중이다. 당시 종북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 언론의 허위 보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광적인 마녀 사냥을 촛불 폭동으로 이어졌다. 2017년 3월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결정으로 인해 5구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문재인은 이처럼 비정상적 상황에서 보궐선거로 집권한 만큼 부정선거 논란을 떠나 근본적으로 보궐 대통령이다. 이는 자격도 없는 자가 대통령의 지위에서 자행 중인 이적 행위로 원천 무효이다. 백보 양보하여 사실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해 문재인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간주한다 해도 그 경우 역시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영토 보존 의무 및 헌법 제69조 국가 보위 의무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용납될 사안이 아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죄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 국보는 이미 문재인의 위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 비상한 시국의 흐름 속에 문재인 여적죄 고발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보다는 대한민국 자유보수우파 전 단체 및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태극기 국민 의견이 대세라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범국민 조직 결성을 위해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를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다. 각계 각층의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8년 10월 12일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출범준비위원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 그 다음에 자유민주애국연합의 백승복 대표님, 또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애국연합의 이계성 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만인 사용본부에 그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기자분들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 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고용은 최악에 빠졌고 원전 셔프로 인해 가지고 한전도 적자가 누적되고 우리보험도 그 흑자했던 것이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도처에서 나라가 그래서 잠을 못 이루겠다고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났고 소상공인들이 시민 불복종에 나섰고 또 거기에다가 편의점, 가맹점 협회에서는 나를 잡아가라고 나를 구속시키라고 이렇게 하는 국민 저항운동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날이 갈수록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권 언론들을 이해해가지고 국민들은 진실이 이렇게 외면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계신 정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 유튜버들의 활발한 눈물겨운 투쟁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상당 부분이 충족이 되면서 태극기 집회 국민들의 참여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적죄로 고발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이 특히 고발장을 작성했는 이 도태우 변호사님 정말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오늘 성명서에서 그냥 기가 막힌 그 해박한 법률적 논리로 인해서 우리가 왜 여적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들을 잘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여기서 좀 덧붙여가지고 이 사실 영토 보전 의무라든가 국가 고유 의무는 헌법에도 다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걸 위반해가지고 NLL을 북한 측에서는 50km, 한국 측에는 85km, 처음에는 40km, 40km 이렇게 가짜뉴스로 밝혀졌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영토를 사실상 70년간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NLL을 이렇게 대폭 양보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헌법 위반이고 특히 연평도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 자체만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자가 바로 문재인이지. 그래서 오늘 이 여적죄 고발 사건은 우리나라 국민 저항 운동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는 대단한 국민 저항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몸담고 있는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에서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소추지교인 모임 자유민주애국연합 태극기혁명 국민운동 본부에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이 단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아주 격분했죠. 군사 합의서가 DMZ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정찰 활동을 계속해 왔는데 비행 금지 구역을 넓힘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한반도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찰 활동을 사실상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파렴치한 문재인 정권은 끝장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을 8월달, 9월달 그리고 작년에 11월달 미국 카나다 교포 또 미국 교포 하와이 교포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레그 스카라티우라든가 로렌스 팩을 만났고 이번에 주한미 대사관에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미국을 방문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그 대표나 일행도 역시 그레그 스카라티우와 로렌스 팩을 만났습니다. 그레그 스카라티우는 지성호 탈북자를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가지고 주선을 하는 그야말로 트럼프의 측근입니다. 이 스카라티우는 요즘 문재인 정권 두들기 사실상 김정은의 대변을 노릇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가왔습니다. 로렌스 팩도 이분이 북한 인권을 연설을 하면 미국 전역에 400개 라디오가 동시에 방송을 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지금 문재인이 사실상 김정은의 대변인에 불과하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얼마 전에 바로 최근에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탑 스포크스맨, 최고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다. 그 이유를 어떻게 김정일의 말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그렇게 줄줄 해가지고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느냐.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문재인은요, 여전적으로 그 대한민국 검찰은 뭐 합니까? 태극기 집회 만원, 2만원 그거 태극기 집회 돈 냈다고 해가지고 통장을 다 사찰해가지고 4만여 명의 통장들이 사찰되고 저도 여러 번 사찰이 되더라고요. 통계가 와서 알게 됐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사찰을 받았었죠? 내력 통계서 받았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6.25를 북침이라고 하죠. 아직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 이걸 남조선에서 조작했다고 하고 있죠. 5.24 조치는 바로 천안함 폭침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남조선에서 조작했다고 하는데도 그 정신 나간 외교 장관은 뭐 해제를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세기를 받고 있죠. 이거요, 문재인뿐만 아니라 대변인들, 북한 대변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변호이기 때문에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제가 판사 생활을 10년을 하고 변호사를 수십 년 했지만 이렇게 황당무계한 재판은 처음 봤습니다. 탄핵 관련 사건 100여 건의 조서가 밤 12시 자정을 넘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100여 건의 조서를 밤 12시 넘도록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22시간 거의 하루 종일 아침 7시 50분에 귀가했죠. 또 어떤 분은 이틀 동안 하루만 잠재우고 이틀을 꼬박 철회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병이 들어가지고 2번이나 수술을 하고 계속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심야조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심야조서를 강행했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떡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문재인 정권 끝장나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몇 달간은 매주 4일 살인적인 조속 재판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살인적인 조속 재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1년 동안 넘도록.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식도염, 그것도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디스크도 위험한데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요통, 관절염, 취하고 토하고 다리가 붓고 36kg, 37kg 한계 체중, 거기다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제가 미국 방문하기 전에 미국 방문해서도 30년쪽, 그 40쪽에 가까운 영문으로 된 불법 탄핵,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살인을 해서 생명의 위임이 처리가 있으니까 한국에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테러 위협이 박근혜를 죽이겠다고 테러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변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게 미국에 신병 인도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의료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petition을 그 여부로 여러 번 갖고 왔기 때문에 미국에 전달되고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만난 그 인사분이 절대로 누가 만났다, 어떤 대화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분한테 1시간 반 동안 제가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제 페티션이 탄원서가 전달됐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 노태우 변호사님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 사건을 변론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노태우 변호사님 이번 여덟째 고발을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경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You know the truth set you free.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페티션에 그 말을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리 거짓이 잠시 득세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여덟째 고발이 그야말로 범국민운동으로 번져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타도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불법 탄핵된 촛불 반란에 의해서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그런 이석기, 통신유료 가서 철도 기관시설을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내란 선동했던 그런 이석기, 그것 때문에 지금 9년을 선고받았던 그런 이석기, 이런 이석기 무죄 석방을 외치는 촛불 반란에 의해서 정권이 탈출되는 이 불의와 거짓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기에 제가 몸담고 있는 천만의 무죄석방본부, 자유민주애국연합, 대한민국 수호처주경 모임,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가 오늘 이 여덟째 고발 국민운동 저항운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단체 말고 혹시 여기에 온 단체 대표자분 손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애교 예. 그러면 요거 끝나고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여덟째 고발이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모멘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단체에 오신 분들은 꼭 반드시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길은 멀고 험하지만은 우리 태극 집회 날이 갈수록 그랬고 여러분들 3.1절 3월 4일 때 그때 주최 측이 500만이라고 했지만 어떻든 수백만의 태극 집회가 촛불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정치권에게 부탁합니다.
태국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 대외투쟁을 잘하고 계시는 김진태 의원이나 전희경 의원, 같이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 그 외에도 한교안, 김문수와 같은 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한미동맹을 원하는 세력들,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원하는 이 세력들이 단결해서 여적죄 고발에 이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 타도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해 주신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유민주애국연합의 백승목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고통은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5,200만 애국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대못처럼 막혀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9일날 평양을 간 문재인이라고 한 그 보궐 출신 가짜 대통령이 간도 쓸개도 없는 송영무라고 하는 자를 시켜가지고 교환한 군사합의서라고 하는 말이 합의서이지, 그래서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군을 무장해제함과 동시에 김정은에게 항복 선언을 하고 아울러서 남침을 유도하는 남침 초대장을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저는 분노하기에 앞서서 슬픔과 비애를 느끼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분명하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한다 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대한민국 관리하에 있는 수역을 38선 이북을 불법 점거했던 남침 전법 세력에게 무단히 양료한다는 이거는 개같은 수장을 벌이고 온 이자가 과연 대통령이며 국군 통수권자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맞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자는 자기 스스로 걸어내려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걸어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한 가지 방법은 유일하게 잡아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같은 결심한 필요성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뭔가 내가 좀 취지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100번 감사를 드리면서 미약한 힘이나마 적극 참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승복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애국연합 공동대표이시면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대표이신 이계성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변호사님 든든하죠? 네. 대한민국 내 최고의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 뚝심의 아주 선구자 우리 사무총장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는 여기 와서 기가 막히죠. 우리 조금 전에 국민을 위해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 오게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칼 빼들고 보수 목을 치기 이해찬이 말대로 보수 괴멸시키겠다고 나온 겁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좌익들은 국민의를 안 씁니다. 민중의례 합니다. 민중의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분 있어요? 저는 전교조고 10년 싸우면서 전교 민중의례라는 걸 가보니까 구호 외칩니다. 박근혜 정부 타도하자. 이거 외치는 게 애국가 대신 그거 외쳐요. 자, 애국가 아니라 저 국회에 대한 경제 대신. 그 다음에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정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조국을 위해 산화한 분들에 대한 묵념인데 걔들은 노동절차에 대한 묵념은 걔들은 다릅니다. 이제 이걸 여기서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의례를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사람 미칠 일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여기 와서 여러분들 침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분통 안 터집니까? 문재인은 지금 여적죄 말고 지가 제목을 적어봤더니 탄핵할 제목이 5가지 큰 게 나와요. 첫 번째가 드로킹으로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가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드로킹은 아시죠? 하루에 10만 건씩 이제 댓글을 달아가지고 5단, 6단 기사를 전부 1단 기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문재인은 다 잘하고 박근혜는 다 묻은 걸 해가지고 여론을 뒤집어갖고 대통령 된 겁니다. 이 가짜 대통령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여적죄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원전했어요. 1년에 600조 시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600개 관련 기업이 문 닫고 10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문제는 끌어서 쳐 죽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고집과 자기 졸개대로 요구에 의해서 정치를 합니까? 세 번째는 경제 파탄이죠. 54조를 썼습니다. 54조. 문재인이가 뭐라 했습니까? 4대항 건설을 하는데 20여 들어가는데 22조면 2,200만 원 연봉짜리 100만 명을 쓸 수 있는데 54조를 썼어요. 문재인이가. 그런데 9만 명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54조면요 2,200만 원짜리 25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 가지고 일자리 9만 개. 그것도 공무원 일자리 만들었어요. 그러고 실직자 135만 명, 31만 명, 113만 명. 그 다음에 고용대란이 났죠, 고용대란. 그 다음에 분배도 지금 빈부격차를 아주 심화시켰습니다.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이제 지금 정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문재인 끌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긴 시간에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석탄 수입했습니다. 얘기는 미국의 선전포고 온 겁니다.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해서 북한에 경제제재를 하는데 북한 석탄을 몰래 수입했는데 작년 7월 달에 미국에서 알고 수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52차례 수입했어요. 그걸 어디다 갖다 주냐면 남동 화력이라고 갖다 줬어요.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사를 하니까 조사를 안고 가서 잠만 자고 6개월간 지나고 조사했다고 거짓말한 거죠. 국민한테 발표도 안 했습니다. 그래 전부 대통령이 내가 엊그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개성공단이 이미 사람이 들어갔답니다. 미국이 요새 그냥 노려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관계 때문에. 나 아는 사람이 개성공단 일했는데 준배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철도 놔주고 도로 건설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다 제재하면 미국 북한 제재하는 거 구멍 다 뚫리죠. 그럼 미국은 선전포고했습니다. 미국이 이겼으니까 미국이 경제 재정은 한국 하나쯤 문 닫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는데 북한 석탄 수입하고 북한을 도우려고 가진 계략을 다 하는데 미국의 경고가 지금 지난 신문 사시죠. 트럼프가 3번이나 경고했습니다. 중국 여러분 보세요. 경제 제재하니까 중국 주가 급락하고
바로 중국의 위안화가 급락하고 중국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한국 같은 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 지금 문재인이가 하루까마지 법무선 열고 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게 얘기를 혹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대변인을 하고 있죠. 오죽하면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바로 북한 김정은이 대변인이다. 그리고 이번에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간지 아십니까? 유럽 간다고 빙자해갖고 지금 교황청에 갔습니다. 교황을 북한으로 모시고 가면은 김정은이가 호를 날 수 있고 미국을 제압할 수 있다고 데려갔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의미가 그 할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저는 천조희 대표입니다. 신부, 수녀, 씨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신자 씨를 말리고 신자 몰래 숨어서 지금 미사들인 신자 지금 수용소에 다 갖다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황을 데려가니 미친놈 아닙니까? 이게 미치지 않으시면 정신병자거나 치매 환자가 아니면 그러지 못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교황 보고 거기 가라 그럽니까? 뭐 길게 얘기하면 요새 이런 말이 돕디다.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 일본 신문이 났습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모든 안보를 갖다 완벽하게 무너뜨려갖고 자살을 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간첩을 골키파시킨 나라다. 외국에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간첩이 골키파라고 있습니다. 전 시합을 지겠습니까? 이겠습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빨리 골키파 바꿔야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부여서 뭐라 했냐? 나는 남조선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지금 남조선이라고도 안 씁니다. 호남조선 대통령이 왔다. 호남조선. 그러니까 도지사가 왔다. 이게 노동신문에 난 겁니다. 저 그대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북한 가서 천대받고 아까 길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한테 항공무소 도장 찍어줬죠. 전방 다 털을 테니까 마음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뭘 받아갖고 왔습니까? 송이버섯 받아가지고 왔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나라 갖다 주고 송이버섯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치매 환자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마무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북한 갔다 와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미국의 소년 보고 온 겁니다. 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철도 놔주고 도로 건설해주고 대서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재개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북한 제재를 무력화하겠다. 그래서 너희 싸우려면 싸워봐라고 선전 보고 온 겁니다. 미국이 경제제재면 하루아침으로 죽습니다. 두 번째 뭐냐? 동해안 LL을 해체하고 해체하다 쉽게 있습니다. 휴전선 GP 없애고 그 다음에 공중정찰 없애겠다. 그 얘기를 문 열고 쳐들어가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굶어 죽느냐. 그렇지 않으면 김일성이가 문 열고 앞에 쳐들어와서 김정은이 신화돼서 굶어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운명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문재인이 목숨을 끌어내는 게 낫겠죠? 네. 한번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역적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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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계성 대표님의 훌륭하신 말씀에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에 합리적인 지성을 갖추신 우리 프리덤사학회 김상기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총 집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여러 애국 동지님들께서 아시는 거 앞서 참 훌륭하신 말씀 뭐 내용 다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할 건 없고요.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불법 탄핵, 사기 탄핵으로도 시작해서 수많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위장평화, 종전선언에 관련된 문제. 근데
여기 군사 분야 합의서, 그 다음에 남북 회담, 이 모든 게 이 성명서를 보시면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거가 이제는 다 스스로 증거를 다 내놨습니다. 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어제 문재인은 강정마을 그 해군 관함식에 가서 뭐 절차적으로 뭐 무시했기 때문에 다시 뭐 복권 사면시킨다는 말, 밥 먹다가 밥을 뱉었습니다. 예, 누가 절차를 무시했는지 모르겠네. 자승자박입니다. 네,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모든 마각이 더 이상 뭐 우리가 의심을 하고 이를 추정을 하고 할 때가 아니라 이제 마각이 다 나왔고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총 집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은 집결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누가 먼저 주도를 하느냐 이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 국민운동본부 문여적 국민운동 행동본부에 총 집결해서 이제 심판을 합시다. 그리고 총 집결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모든 게 위험을 감수하시고 뛰시지만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 문여적 출범 이 문제가 사실 이제는 진짜로 목숨 내놓고 하는 이제 일선에 쓰입니다. 누가 우리의 동지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총 집결하는데 모든 사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던 그 노예 해방기 미국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미국은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국가가 크게 이렇게 양분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의 유지, 심지어 확산을 원하고 주장하는 자들과 노예 제도를 최소한 확산을 막고 반대하고 나아가서는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이에 양분이 되었는데 당시 사실상은 노예 제도를 유지 확산하려는 쪽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승세를 탔습니다. 노예주들의 자금과 정치계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용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뜻밖으로 명망가들이 아니고 중서부 개척지대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신앙심이 투철하고 미국의 헌법 가치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그 조직적인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불과 수년 만에 공화당을 창당시키고 미국 노예 해방의 대역사를 쓰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재인이 수많은 실정과 실책과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미국의 노예제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체제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는 김정은 체제를 유지, 심지어 확산시키려고 하는 세력들, 최소한 김정은 체제의 확산을 막고 나아가서는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을 자유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세력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노예제의 해방을 주장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체제의 최소한 확산을 막고 나아가서는 그 체제의 붕괴를 바라는 그 편에 서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역사의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느 편에 서버렸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위에 있는 자가
노예제의 확산을 바라는 쪽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체제 유지 확산 편에 서버린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립선의 반대편에 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여적죄인 것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사합의서입니다. 군사합의서의 대부분은 군사 전문가들, 예편하신 영관 장교님들, 그 장성분들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북한 주장을 대폭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슨 합의라고 할 것도 없이 기존에 북한이 주장하고 있던 내용을 다 받아준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군사합의서에서 서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도 있었고, 또 군 전문가분들은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말씀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더 대응할 수 없는가 하고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DMZ 내에 GP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정전협정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DMZ 비무장지대를 넘어선 비행금지구역 설정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전에 좌익들이 문제제기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좌익들이 어떻게 문제제기했냐면요, 그 원래 해방 후에 38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남침 후에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유엔사를 창설해서 다시 북진했습니다. 유엔사를 창설했을 때 한국군은 그 예하로 들어갔습니다. 즉 다시 북진해서 38선 이북으로까지 진군했고, 그렇다면 38선 이북 지역은 수복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수복 지역을 점령한 것은 유엔사였습니다. 그리고 38선 이북, 지금 현재 휴전선 이남 지역 일부가 수복지구로 남게 됩니다. 경기도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양양 이쪽 일대입니다. 이 수복지구에 대해서 유엔사 점령하에 법적으로는 있다가 정전을 맞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54년 무렵에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에 그 지역에 대해서 협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당시 우리 외무장관이 완전한 주권 이양을 표방했지만 행정권 이양만 유엔사가 허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좌익들이 연구해서 많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자, 좌익은 그걸 가지고 뭘 주장하려고 했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불안정한 상태다. 자기들의 주 메뉴인,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제의 식민지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주권을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것이 제 발등에 도끼를 찍는 격입니다. 자, 그 좌익의 주장에 따르면 수복지구에 관해서는 행정권, 사법권이 넘어왔어도 군사작전권에 관한 유엔사의 부분은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기존에 주장해오고 있던 바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한국 단독으로 거기에다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 비행금지 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군사 합의와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 국군의 생명만이 아니라 진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죠. 따라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수복지구에 사는 분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수복지구에 사는 분이 원고가 되어서 문제 제기를 해야 이것이 법률적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거나 주변에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분들 가운데 지역이 꽤 넓습니다.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양양, 구 수복지구, 38선 이북 현 휴전선 이남에 주소를 두신 분 한 분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애국적 뜻을 가진 그 주소를 둔 한 분이 원고가 되어서 이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의 월권으로 유엔사의 관할을 침범한 무효다. 따라서 효력을 정지시켜주는 가처분을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여적죄와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처분의 노력이라든지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자명합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미국 내의 자유민주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 세력을 돕고 싶고 또 북괴의 그러한 음모와 그 여러 가지 술수를 막고 싶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예를 들어 문재인은 형식상으로는 외국에서 볼 때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고 조작해서나마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볼 때 가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상당한 반대 세력의 혹은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한 돕고 싶어도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뜻 아니냐 이렇게 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상당수 사람들은 진짜 대통령이 아니라 북괴에 붙어버린 여적 대통령이라는 역적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새로 표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전선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실제로 이런 뜻이 유튜브를 통해서 표출된 뒤에 이미 약 1000명 가까운 분들이 벌써 공동고발인단에 참여해 주셨고 전화를 주셨는데 받아보면 감동적입니다. 어떤 잘 살고 지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루하루 어렵게 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시면서 이 공동고발에 참여하겠다고 전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로부터 진정한 애국의 불씨가 타올라서 마침내 대한민국을 구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태우 변호사의 훌륭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몇 분의 한정해서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먼저 유튜브 기자분들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번 댓글에 포스터 나왔는데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여적 출범준비위원회를 지금 만드셨는데요. 이 동참 범위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 확장성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또 일반인들의 대상으로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동참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그런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우선 묻고 싶고요. 또 다른 질문은 우리 지금 문여적을 조직위가 이렇게 발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직위가 구성이 되며 여기에 본부장이라든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니면 가령 공동 본부장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조직은 바로 이제 결성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참여하신 우리 단체장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상에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모두 말씀하셨지만 이번 문재인 여적죄 고발 국민운동본부는 전 국민이 참여하고 또 전 국민의 국민운동으로 성화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이 이 운동은 상당한 파괴력이 있고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직을 결성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조금만 드리면요. 최대한의 확장성이고 또 최대한 수평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 연락번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복지구 그 의사가 있으신 분도 이 번호로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전화인데요. 서울 02-3157-5251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2-3157-5251 이 임시 연락번호로 서명 급히하고 싶으신 분 또 여러 가지 도움 의사가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02-3157 5251 02-3157-5251 02-3157-5251 자, 질문하실 때는 소속을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이름을요. 네. 질문하시죠. 네, 오늘 그 아주 큰 이런 집회, 아니 이런 모임을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아주 그 근거 있게 아주 명확하게 법리를 해설하시면서 그 애환에 대해서 그 여적죄를 이렇게 여적죄로 고발하셨습니다. 그 영토 보존의 의무와 국가 보호의 의무, 이건 외환에 해당되는 여적죄이고요. 서석구 변호사님한테 그 대통령이 탄핵 사유로 또는 형사소추의 사유로는 내부도 있습니다. 내부 애환이 다 되는데 내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서석구 변호사님이 지금 몇 가지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후 외환의 죄를 범한 지 이후에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되는 이런 그런 비슷한 관련되는 것들은 이거는 내후 외환죄도 안 되고 사실 미르 K스포츠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도 안 받았기 때문에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4조에 이하더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 안 될 뿐더러 또 미르 K스포츠 재단에서 또 돈 한 푼도 먹은 바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 탄핵이 될 수가 탄핵이 될 수도 없고 형사처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환죄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은 아까 도태우 변호사님의 군사합의서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잘 설명을 하셨죠. 그 NLL을 갖다가 70년 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NLL을 갖다가 어떻게 국민적 합의도 없이 그냥 문재인이가 이렇게 NLL을 50km, 85km 북한에 대폭 양보, 한국보다는 북한 쪽에 대폭 양보를 했는데 이거는 영토 보전 의무, 국가 보위 의무를 위반했고 또 외환죄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여적죄뿐만 아니라 외환죄에도 외국과 북한과 합세해가지고 이런 했으니까 한격도 되지만은 이 외환죄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날카롭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또 개최하고 또 우리가 집회하는 목적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왕조 독재 국가고 전 국토가 노동수용소입니다. 자유도 인권도 없는 국가와 그런 대한민국 헌법에는 단체입니다. 이미 단체죠.
반대한미국 단체인데 그런 그 집단과 이 지금 이 9.19 공동선언을 통해서 또 군사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 무장 해제를 주도하고 또 항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한테 그 상납하고자 하는 아주 반역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것이고 또 반대를 떠나서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유대한민국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5분의 우리 대한민국 영웅이신 5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일어나서 기립박수 한번 주십시오. 한 번 더 힘세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어색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이상으로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그 출범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애국가 주세요.
질창을 하기 전에 오늘 아침 일찍 아침도 걸으시고 또 전국에서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주신 우리 태극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 행사를 전국과 전 세계에 보도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약 18명 우리 유튜브 기자분들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같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만세 신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먼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합중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트럼프 대통령 만세! 마지막으로 자유 대한민국 태극기 동지 여러분 만세!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달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는 그 주말까지 건강하게 경과시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10월 27일 날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유보수파 전 단체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 문재인 그러니까 이적간 김정은 체포 결의대 그 다음에 자유대한민국 수호 결의대 그 다음에 이적세력 체포 결의대회를 11월 27일 날 대한문, 광화문 전 서울 지역에서 할 계획입니다. 10월이요. 죄송합니다. 10월 27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모두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네.